안녕하세요. 주식창 파트너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어려운 시장 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만나뵙게 해서 정말 반갑고요. 음,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미국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지금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또 여기에 중국발 봉쇄 때문에 어려운 구간에다가 미국의 긴축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네 이제 중국에 대한 그래도 봉쇄 집 완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제 희망의 불씨를 좀 키우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은요, 이제 구조적인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여러 상황인데, 전기차를 타고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오늘 또 시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반갑고요. 네. 제가, 말씀하면 제가 다 인사 못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미지는 제가 공방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또 유튜브에서 많이 좀 보여드렸던 네, 하나의 그 내용이죠. 네, 이미지인데 저는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네, 말씀드린 대로 네, 큰 축은 아래 빨간색이 보이죠. 네,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차란 성장에 막 그 등에 업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고 지금 여러 대변수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는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좋으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좋다면 향후에 이게 완화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매크로 변수가 안 와된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래서 저는 1분기의 저점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2차 전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잠깐만요. 네, 펜이 잘 안 써져서 잠깐 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업들을 또 우리가 또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린 것 중에 하나를 또 보시게 되면 이제 PPT 내용들 한번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시장의 안개 속에 있지만 거기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실적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선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린 내용 아시겠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51% 성장했고 올해도 95%, 3월 달에도 72% 전기차 올라오고 최근에 이제 기아가 올라온 이유가 이런 이제 기아 그 보면 전기차 때문에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다음으로 그래도 잘 나간 그 전기차 회사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라는 게 상당히 기대 요인이 좀 크고요.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그래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전기차 쪽.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급한 부분이 반도체하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산업에 있어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까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데이터 보면 SD 쪽 네, 70% 좋아졌고 최근에도 이제 55%. 제가 그래서 뭐 예전부터 심텍이라든지 이런 뭐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새롭게 밀었던 종목이 있죠. TLB라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저점에서 올라오고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저희들도 이제 50%의 그 관련된 수익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기차랑 이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도리어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좀 이런 유료 서비스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도리어 다른 시장보다 더 나은 하루를 보냈던 하루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트렌드를 잡고 가니까 잘 또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시티 반도체도 33, 24% 이런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섹터 안에 이런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특히 여기에서 더해서 말씀 좀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노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 보면 상당히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린 종목이잖아요. CNT 도전제.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종목은 이제 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때문에 내려갔고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또 이제 공부하는 시간, 또 발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준이 이제 긴축 전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참 상당히 이제 중요시 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어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네, 하나에 대한 그 노하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연준이 원하는 거 다 얻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고객들에게는 제가 이런 문자를 하루에 화상 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지만은 아침 또 점심 바쁘신 분들 위해서 마감 또 할 때도 이런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방송도 해드리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측면에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함께 하신 분이 또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신 계셔서 잠깐만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음, 네, 일단 문자 보내드린 내용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네, 지금 미국이 패닉셀로 하락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측면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중국 미국발 긴축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크해 보면 일단은 뭐 전쟁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을 보면 중국은 이제 봉쇄가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하나에 대한 해결이 조금 되려고 하는 네,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어떤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매크로 변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두려울 구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너무 이제 싸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 리먼 사태 터졌을 때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이제 퍼로 보면 9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기에 쑥 내렸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9.5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상당히 하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이탈하더라도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네, 강하다는 거 느끼셨죠. 하단 최근에 미국이 급락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가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제부터 최근에 며칠 전부터 사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연준이 실적으로 원하는 정책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다.
물가를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긴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능은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거나 완전히 와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그 기관은 그런 기관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고 있고 특히 결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재 시장에도 선물로 다 거래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렇게 강한 매파적인 발언과 긴축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미리 니네들 이제 물가 이런 원자재라든 곡물 유가에서 그만 이제 손 떼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나중에 시장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네 라고 인식이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고 상황에서 당근을 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연준이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연준은 긴축을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하나 보게 되면 물가 둔화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렸잖아요. 보였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런 상황들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연준이 그동안 이제 양치기 소년의 그 약 오해가 있었죠. 저렇게 해서 그 물가 잡겠어. 시장 물가를 잡아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꺾이는 지표의 흐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네, 해외 증시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 아침에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알려드리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좀 빠지고 있죠. 네, 3.2까지 갔다가 지금 2.8까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거는 네, 이렇게 이미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되면서 아마 이제 연말에 2.5에서 중립 그 금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연준이 이제 올리려고 하는 금리 수준이 지금 3.0 수준이죠. 중립. 그래서 이미 미리 반영한 거죠.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고 있으니까 물가가 조금 둔화되려고 하는 흐름들 또 이제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향후에는 이제 완전 꺾이는 것은. 네, 매달 나오는 지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고 또 여기에 또 환율, 네, 환율 시장도 어차피 이게 다 돈에 나가는 그 부분에서 관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물가 올라가니까 큰 그림은 그거잖아요. 말씀드린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딱 올라가니까 돈이 빠져나가면서 강달러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쭉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최근에 5일선 쭉 타고 하다가 지금 이탈한 모습들 뭔가 좀 조짐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에서는 일단 좀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들의 그 실적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일단은 뭔가 이제 신호를 보이니까 이제 원자재에서 조금 이동하는 그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지금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그 변수에서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요를 억제하면서 네, 자금줄을 끊고 있는 거죠. 자금줄을 해서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곡물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선물 쪽 환율에 있는 외환 세력들까지 다 좀 눌러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있다는 점이고 두려움보다는 일단 탐욕을 조금씩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 그리고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한 일단은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연준은 시장을 파탄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시장 배경 베이스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구조적인 그 중국의 그 완화적인 그런 소식도 전해졌다는 거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봉쇄에서 이제 여러 가니까 이제 어떤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리커찬 총리가 경기 부양 정책 강화 소식들이 나오고 상하이 지역에 이제 재가동되는 현황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IT 쪽에 피해가 컸잖아요, 실적으로. 예, 그 공급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도체 쪽이 가장 피해가 있었는데 반도체 업종이 좀 올라가고요. 중국은 또 이제 코로나 상황 이 부분도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어제 그 곡물이라든지 유가가 좀 흔들리니까 가장 유럽의 그 정책적으로 가는 게 에너지 정책이죠. 러시아로부터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 신환경 지금 밀고 있는 게 풍력 쪽하고 태양광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이 태양광 쪽,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신성 ENG, 풍력에는 뭐 CS 베어링, CS 윈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반영했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또 반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핵심은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여러 소식들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 방문해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LNF가 LG 에너솔루션과 7조 한 2천억 정도의 공급에 대한 협약 소식. 결국은 LG 에너솔루션은 결국은 테슬라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GM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재가 많이 쓸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2차 전지 소재단에 상당히 움직이니까 장비 쪽도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좀 이동하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저도 이제 관련해서 한번 쭉 그 연결을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이제 주요 핵심에서 이렇게 이런 이제 데이터, 수출 데이터도 말씀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EV 이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도표성으로 보더라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년 전기차의 그 성장성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비중이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생산의 10%가 넘어가는 수준이 될 거고요. 향후 2025년까지 보면 이제 20%대 이렇게 쭉 성장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일단 어쩔 수 없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게임주처럼 뭐 NFT에서 하겠다, 메타버스 하겠다, 또 바이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일단 어떤 기대감들이잖아요. 근데 전기차도 옛날엔 기대감에 관련해 간 적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온 거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에서는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다가 이제 성장성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라는 핵심을 볼 필요가 있고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100일 안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는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까지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그 투자에 대한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LG가 상당히 많이 하죠. 가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GM하고 지금 같이 하죠. GM. 그래서 GM하고 합작한 공장만 세 곳이고요. 단독으로 하나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스텔란티스가 있죠. 그 스텔란티스는 뭐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합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있고요. SK온이 이번에 뭐 또 포드하고 14조 원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14조 원. 그 소식들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작사 2개 그리고 단독으로 하나 이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지금 그 LNF가 오늘 7조 2천억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상당히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공장도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물량들이 좀 많이 쓰일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장비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소재가 가면 또 장비, 그러니까 형님이 가면 이제 아우 장비, 일단 뭐 이렇게 유비 간우가 가면 이제 장비 삼국지에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때 핫하게 갔죠 장비주들 100%짜리도 나오고
네, M 플러스라든지 그런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흐름에서 보면 일단 이제 간략히 말씀을 양극재 쪽의 2차 전지 내에서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크죠. 36%. 그래서 LNF라든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그만큼 양극재 비중이 36% 정도 흐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가 13%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전해질이 한 14%, 분리막이 한 9%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충전에서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네, 양극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예, 이제 음극재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하게 되면 리튬 이온이 이제 플러스 이온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음극에 딱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서 이제 충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잘 되게 하려면 빨리 충전하게 되려면 빨리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소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음극재인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뜬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는 예,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예, 이렇게 빨리 충전할 수 있도록 이온이 넘어오는 걸 빨리 잡아주는 게 이제 네, 실리콘 음극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극재 때문에 이제 빨리 급속 충전할 수 있고 빨리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도 많이 리튬 이온을 많이 잡아서 보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어, 그, 그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행거리가 더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그 쓰게 되면 방전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쓰이기 때문에 네,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리콘 공격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주전자재 쪽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부풀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옵니다. 충전하면. 이걸 잡아주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 이미지는 제가 화면에 띄어가지고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게 일단 하이니켈, 좋은 제품들, 비싼 제품, 그러니까 테슬라의 고급 제품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고급 전기차에 쓰이겠죠. 이런 게. 그래서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잡아준 CNT 조전제가 이제 나노 신소재라는 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이번 또 증설한다고 하니까 실적에서 뭐 대폭 증가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좋아지는 부분에서 또 투자해서 삼자 배정해서 또 공장을 지은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알려드렸죠. 작년에 여기에서 나노 신소재, CNT 조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죠. 거의 같이 해서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점에서 보자고 하는 그 주의입니다. 가나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들고 가야지 이렇게 크게 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두 자리 수익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들께 또 함께 하신 분들, 고객분들에게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이제 쭉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번에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양극재에 쓰이는 소재가 70% 정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그 양극재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전구체라는 그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전구체 그 성장은 되게 중요하죠. 그동안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 니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구체 재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구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보면 흙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석탄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입자가 엄청, 네, 작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생겼는데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 좀 볼까요? 네,
음,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아주 네, 학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경이 이제 큰 입자가 이제 대입경이라 하고요. 전구체. 이제 10마이크로, 이제 5마이크로가 소입경인데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쓰이는 가장 성능을 우수하게 하는 경우는 대입경하고 소입경을 섞어서 만들었을 때 7대 3으로 이렇게 했을 때이기 때문에 보통 대입경은 이제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입자를 작게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게 에코프로 자회사가 다 있긴 하지만 또 새롭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ENDD가 지금 최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바닥권에서. 왜냐하면 이제 공장 증설이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6월 30일 날 공장이 완공되고 아마 유미코가 세계 1위 양극재 기업에다가 이제 전구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그, 전구체에 들어가는 결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설명이 이제 길어지겠지만 이제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쪽하고 연결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중요한 입자가 이제 전구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 또 이제 관련해 본다면 이제 ENDD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NDD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나노 신소재 보셨잖아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흑자 전환하고 이제 가동이 돌아가면서,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쭉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근데 ENDD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나노 신소재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막 9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ENDD도 이제 그런 부분에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향후에 봤을 때는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이미 이제 고객사는 유미코아라는 회사를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 회사는 이제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또 좋은 공급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 가동하고 생산하게서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영되겠죠. 지금 시가총액 3천억이니까 계속적으로 공급한다면 뭐 이렇게 또 3천, 6천억 뭐 이렇게 9천억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워낙 이제 작년에도 좀 흔들린 상황에서 한번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한번 매매해서 쭉 해서 4만 원대에서 팔고 나왔는데 그게 또 이때 한 4, 50% 수익을 냈었죠. 다시 이렇게 내려온 상황들이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후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한번 또 이야기 말씀드리면 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방에서도 알려드리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후성은 아마 저기 다 유튜브에 남아 있죠. 후성 같은 경우 작년에도 내용들 쭉 보게 되면 후성은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때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유튜브에도 여기 있으니까 언제 올렸는지 좀 찾아보시면 첫 번째 올린 거 보면 이때 올렸습니다. 근데 후성은 이때 올렸죠. 네. 어때요? 만원 선에서 저희도 이제 저희 이제 고객 서비스에서도 이 정도에서 이제 팔았는데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네 번을 매매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20, 30% 잡고 여기서 20, 30% 잡고 이게 저점 매수하면 상당히 이제 좋거든. 근데 이게 지루하다고 이렇게 있지만 이게 올라가는 거 갖다가 뭐 운 좋게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간 거 잡았다가 물릴 경우도 많고 그런데 투자는 그렇다 하거든요. 싸게 산다고 해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싸게 사야 한다고 원칙이잖아요. 내 모든 게 투자가. 근데 이렇게 좀 쉬어갈 때 뭐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쉬어가는 상황에서 기다릴 필요는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도 근데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려주고 유튜브에서도 소개해드리고 결국 이렇게 큰 그림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쌀 때 있을 때 그래도 좀 바라보는 기업들이 좀그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후성도 이런 상황이고 업사이드 단가입니다. 매출은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익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보면 상당히 이제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사라는 말은 아니고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죠. 미리 적자이지만 좋아지는 기업들이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작년에 그 매출이 632억이었는데 1580억 적자에서 523억 1분기 실적에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일단 최근에 그래도 이제 일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C도 이제 동막 관련된 기업인데요. 네, 그동안 쭉 그 조정이 이제 많이 쉬어갖고 그래서 간신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막이라 하게 되면 그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에서 아까 지금 보여드렸죠. 네, 동막이랑 음극재 쪽에서 중심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극재 이 이온을 넘어온 이온을 또 이제 감싸거나 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양극에는 이제 알루미늄이 좀 들어가고 음극에는 좀 구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얇은 막이죠. 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C하고 이 일제 머티리얼즈가 동막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C가 일단 기업 내용에서 말씀드린 동막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음, 지금은 원래 본업은 이제 화학 쪽이죠. 화학 소재를 하고 있고 반도체 쪽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여기서 벌어들여서 투자는 동막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막 쪽에 2차 전지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결국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성도 이제 투자하고 나서 회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진도 그렇지만 제가 SKC도 수익 구간에서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최근에 그 내용에서 중요하겠죠. 2차 전지 쪽이니까 자회사 이름이 이제 SK 넥실리스입니다. 넥실리스를 통해서 총 이제 6공장 포함해서 연 5만 2천 톤에 대한 캐파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10만 톤 정도 2025년도까지 25만 톤을 증설할 예정이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전기차의 그 지금은 10%인데 25%까지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엄청난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 맞춰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꼭 2차 전지는 이게 그 어떤 이제 방정식이죠. 증설이 곧 어떻게 보면 성장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증설하는 쪽은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증설에서 아무리 지금 당장 실적이 계속 그대로 좋으면 안 되겠죠. 뭐 해년마다 1,000억 버는 회사가 또 그 다음에 1,000억 버는 게 아니라 증설 통해서 이번에는 뭐 매출이 뭐 이 동막에서 1,000억 나왔는데 내년에는 또 1,500억, 2,000억 이렇게 3,000억씩 쭉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핵심이 증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거고 말레이시아, 폴란드 쪽에 투자 확정했다는 점, 또 미국이 지금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미국도 공장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러니까 고객 다변화까지 이럴 걸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화학 소재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죠. 다른 기업들보다는 더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에서도 보면 조금 이제 향후에 증설하니까 더 나아지겠죠. 이제 매출은 7,440억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1조 1200억 정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익도 843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330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가익이 이제 본업도 좋았고, 네, 새로운 신성장도 좋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실적까지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제 많이 쉬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하단에서, 쭉 보니까 이제 애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이 쭉 매집을 하는 그런 예,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만 5천 주, 예, 애국인은 2만 7천 주, 이제 애국인이 좀 더 많이 사는 부분 좀 있는 모습이라서 또 관심 있게 또 이런 거 보시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의 바닥권에 많은 조정을 보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관이 이제 뭐 이전에는 이제 애국이 저점에서 또 이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기관이 3일 동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네, 이 회사도 그 동막 관련주입니다. 동막 관련해서 또 이제 그 하는 회사고요. 실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먼저 확인을 또 해보게 되면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좋은 모습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쭉 볼게요. 네, 작년에는 네, 1,380억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0억이니까 좋아졌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13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15억이니까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 뭐랄까 이제 동막에 대한 그 투자를 통해서 가능성을 계속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수치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부분 한번 실적으로 보여드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도 드리고요. 또 일진 머티리얼즈 아까 내용 보게 되면 이제 동막 판매량 네, 증가세에 진입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그 알레지아 쪽에 대해서 그 동막을 그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인건비 도 싸고 전기료도 또 싸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회사는 뭐 100% 동막을 그 생산한 그 사업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는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건설 쪽이라든지 연결돼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투자를 받아서 지금 동막 쪽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부분에서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동막 관련해서 계속 네, 매출이 공장이 이제 그 증설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제 그 3공장, 4공장이 이제 상반기 내에 시험 가동되고 3분기부터는 이제 매출로 반영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률과 맞물리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국은 수율 문제거든요. 수율이 이제 가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수율이 나오기까지는 계속 그 환경과 그 적정 수준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로 만들었다가 가동해서 수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시험 가동 통해서 일단 이제 수율이 맞춰서 가면 그때부터 매출가 이게 확 증가하겠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생산 능력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만 톤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네, 유럽까지 또 진출하는 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5천억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이제 말씀 좀 드리고요. 어, 네, 관련해서 이제 장비 회사들 또 하나는 좀 이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그, 코인테크 같은 회사는 그 작년에도 이제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네, 급등의 흐름들이 한번 나왔죠.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왔죠. 이때 한번 거의 바로 올라가 24,000원에서 그 5만 아니 4만 1,000원대까지 강한 급등이 나왔던 그 구간인데 다시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네, 증설을 하는 이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장비가 들어가겠죠. 무조건 장비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또 이제 자동화 설비 쪽에 대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으로 다 이 3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나 3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기업이고요. 그래서 고객사 삼성 SDI부터 LG 에너솔루션,
전공정, 후공정에다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동안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후공정, 뭐 중국 기업도 연결되어 있는데, LG 엔솔이 또 아까 가장 많이 투자한 부분에서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그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기업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 모든 가정에 또 자동화 관련해서도 연결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SFA 아시죠? SFA가 또 2차 전지 쪽으로 가서 실적이 좋아졌던 것처럼 그만큼 이쪽의 캐파가 많이 확대되는 것을 또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이 설비 쪽, 자동화 설비 쪽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이제 그 탑 머티리얼즈 통해서 이제 소재 사업도 인수를 해서 영위하고 있는 점도 장점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도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또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도 실적은 그래도 이번에 좀 좋아지는 모습들은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몰릴 때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네. 네, 작년에는 이제 232억이었는데 이번에 656억 정도, 이익도 26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주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단 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추가적으로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체크해 드렸는데요. 네, 참고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 반도체 그 3D 낸드 쪽에 대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예, 실적도 나왔고, 특히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반도체 낸드 쪽 소재에 있는 상황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CNT 도전제 쪽 노스볼트에다가 또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하단 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좋은 어떤 그 실적도 연결돼 있고, 또 이런 그 전반적으로 지금 SD 쪽에 관련해서 제가 수출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긍정적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2,500억, 이번에 3,48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2,860억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 471억 정도 성장한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내용들 체크해 드린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SD 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0%, 55%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그 프로모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특강 그 이제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매월 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전기차 부분부터 그 경기 민감주 편 진행했었고요. 그게 또 새로운 주도주, 3월 달에는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부조적인 성장주, 이번에는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국가대표급 저평가주 이렇게 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게 되면 그때그때 흐름마다 좀 맞춰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1분기가 저점이 될 수 있는 이 전기차 쪽 관련해서 기업들 말씀 좀 드렸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경기 민감주, 제가 조선주를 보자고 말씀드렸고, 관련주들 그리고 IT주들 연결되어 있는 뭐 자화전자부터 이런 종목군들 봤고, 또 새로운 주도주에 대해서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뭐 실적주들, 뭐 송원산업부터 BH, 그리고 뭐 조선주들 또 한번 체크해 드렸고, 팡주들, 농업, 음식료 업종들, 항공, 방산, 여기에 관련된 기업의 새로운 주도주가 다 류팡주, 류팡. 제가 류팡주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아무도 언급 안 하는데 제가 계속 언급했던 그 부분들이죠. 류팡주들.
음식료 업종을 봐야 된다. 3월달 전쟁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구조적인 성장주들 2차 전지 부터 해서 이 부분들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국가대표급 이런 저평가주에 대한 부분을 특강으로 준비했고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제 PPT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차 할 때도 보면 BH라는 종목도 보면 50% 이상 올라왔죠. 이런 종목도 다 종목군도 다 여기서 그 PPT 내용들은 이거 하신 분들에게는 PPT도 보내드리고 영상도 다시 바쁘신 분들은 다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저점일 때 이 경기 민감주는 제가 2월 달에 했다고 했죠. 2월 달에 했으니까 뭐 현대 글로비스, 현대 중공업 보면 50% 가까이 올라왔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맞춰가지고 다 특강을 해드렸고, 보시면 뭐 새로운 주도주, 팡주들 봐야 된다. 이런 팡주도 분류해가지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트렌드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특강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유료 서비스는 그대로 또 해드립니다. 이번에 그 특강 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와우넷 파트너로 활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또 인상이 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한 달에 이제 1개월에 44만 원이 이제 그 정가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더라도 이제 지금처럼 저렴하게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시장에서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해드렸는데 이제 가격이 인상되니까 저렴하게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제 가격 인상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꼭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들 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종목, 상승할 수 없는 종목, 또 반도체에 대한 투자 수익률 가질 수 있는 거, 국가대표급 전장, 그리고 저평가주, 불확실성을 찾을 수 있는 꼭 올해 안에 또 50% 이상의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또 분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입하신 분은 이제 3개월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개월. 3개월에 66만 원이니까 1개월에 22만 원에 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전화번호가 1668-3970입니다. 3970. 네, 꼭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가입하시면은 이제 유료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5월 28일 날 7시에 진행할 예정인데 그 전에 유료 서비스는 이제 가입하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고 또 바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특강에 대해서는 이제 녹화, VOD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 PDF 파일까지 보내드리고 또 여기에 뭐 증권 교육 같은 것도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또 자동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8강에 대해서. 네, 그 내용도 상당히 이제 만족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용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내용들이다 하는 것처럼 이 증권 그 부분도 있고 8강에 대한 부분도 잠깐 이제 체크해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매할 때 쓰는 방법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프로모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평생 22만 원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번호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좀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있는, 이제, 가격이 44만 원 인상되고, 뭐, 나중에 뭐, 네. 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22만 원 이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668-4735 적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강 이벤트 3개월은 아까 적어진 대로 그 번호를 보시고 이 번호 참고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특강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자리 수익률 관련해서 한번 또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대표적으로 BH가 45% 올라갔고 LG 이노텍이 20% 이게 제가 빌었던 거죠. BH 계속 45, 송원산업도 40%.
이제 적점에 산 사람 더 많이 수익률이 나왔고, TLB 50%, 나무가 30%, 자화전자, 네, 80%, 대덕전자 올라왔죠? 계속 올라오고 있죠? 아비코전자 30%, 팡주들은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냥 간략하게만 했습니다. 한일사료라든지 함스토리, 남해약, 2차 전지 관련해서 나노 신소재 저점에서 봐야 된다. 동아기업, 또 에이프로, 테스나, 동진 세미케, STI 이런 그 TSI 같은 경우도 20% 가깝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점에서 또 이제 그 타이밍 자체가 저점에서 잡아들인다고 했죠, 항상. 예, 그리고 소비 관련해서 우리가 의류를 봐야 된다. 영업무역, 한세실업, SJ그룹,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SL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신. 예, 조선주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현대중공업도 40%, 현대미포부터 이제 기자재 쪽,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예, 전기차 때문에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YN텍도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두 자리 수익률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20% 이상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도 다 좋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시간차를 두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좀 나왔다는 거 한번 이제 체크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상으로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좀 흐름들 나왔다는 거 수익 관련해서 저도 이제 유료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또 활용해서 메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또 특강 내용들 다 약간 정리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네, 실제로 정리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서 보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들 탔다는 거고 종목은 그래도 제가 트렌드하게 잘 타이밍상으로 잘 보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실적으로 이제 그 수익률 관련해서도 이제 안 좋은 시장에서 불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167%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 이제 여기에 다 수익 중에 다 포함 안 시키는 종목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 19, 27, 28, 52, 45, 20, 29, 21, 44, 25, 24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뭐 예, 마이너스 난 것도 기록하고 다시 N 플러스 실적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챙겼습니다. 네, 그래서 45% 이런 식으로 그래서 38, 54 이런 식으로 쭉 20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소리는 네, 일단 보수 송재호 파트너의 수익이 나는 소리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두 자리 수익률을 쭉 그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많죠. 네, 뭐 하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수익 난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격 인상 전에 두 가지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강 관련해서는 이제 그 관련해서 받고 싶은 분들은 네, 특강 프로모션 통해서 3개월 서비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함께 기억하시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끝까지 함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